뉴욕이랑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60만 원, 70만 원.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지? 미친 듯이 사고 집에 있는 걸로 그냥 찍으면 동의를 얻는 그러니까 거죠. 검색해서 하신다고요? 이제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시대다. 명품 브랜드들이 눈을 많이 낮췄어요.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굳이 캐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와디와 면이 속 시원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격 잡지식 유튜브 와디와 면의 쓸데없는 인터뷰 이제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슈프림을 처음 알게 됐어요, 주승님? 저는 고등학교 때 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힙합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액션 브랜드 좋아했어요. 로카웨어, 그렇죠. 션조. 예. 저도 리얼 힙합을 많이 입었었고 액션 좋아했었고 했는데 이제 국내 슈프림이란 게 좀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뉴욕이랑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매장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본에서 형들이 좀 유학생활 하던 형들이 네. 슈프림을 입고 오는 거야. 오. 너무 멋있는 거야. 오. 그때는 스타장, 네바욕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너무 사고 싶은데 네. 사실 발매가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네. 이제 금액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국내에서 거래되던 게 60만 원, 70만 원. 그때 아무리 제가 정품 로카웨어 션조는 입었어도 자켓 아무리 비싸도 30만 원 이상 줘본 적이 없거든요. 아비렉스 대야 60만 원 넘었는데. 제가 아비렉스 이제 가죽 제복이한테 대야. 가죽 준 게 그게 500달러짜리였거든요. 음. 가죽 자켓인데 그렇죠. 엄청 그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제가 쓸 수 있는 엄청 필살기 옷이었는데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직 자켓 하나가 60만 원 한다는 거는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저렴하죠. 그렇죠. 지금 그때 6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2002년인데 그렇죠. 2002년 3년인데 네. 이제 금액적 가치로 네, 봤을 네, 때 네, 근데 네. 그거를 돈 모아서 처음 샀어요. 오. 1년 내내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이 바로 되기 전까지 입었어요. 겨울부터. 모직을. 한 겨울에도 추워 죽겠는데 네. 일단 입는 거야. 어. 왜냐면 슈프림이니까. 그거 혹시 나이키랑 뽑아야지. 콜라보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2007년도 넘어서 나왔고요. 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슈프림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 국내에 있는 아이덴티티가 이제 스타장. 스타죠. 네, 그리고 티셔츠 이런 중창님 거죠. 언제부터 슈프림을?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패션업계에 들어와서 한 2, 3년 구르다가 네.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이제 슈프림 딱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늦각이네. 안지는 한 늦각이네. 늦각이 늦각이네.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5년이면 그래도 적은 건 아니에요. 네.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사실 늦각인 걸로. 네. 여기서 늦각이 네, 있어요. 초창기 때는 저는 그냥 이제 살 줄 모르니까 사실 그냥 조금 검색해서 한 몇 번 샀어요. 몇 번 사다가 진짜 제대로 사기 시작한 때는 16년도 후반 때부터 정말 제대로 샀고 늦각이지만 저는 이제 미친 듯이 샀어요. 예, 미친 듯이 사고 또 그만큼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어떤 데서 드러날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결혼을 했는데 저 동갑이시더라고요. 예, 어. 동갑이시더라고요. 이제 결혼했는데 제주도에 슈프림 카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 네, 근데 그 제주 슈프림이라는 데 말고 펜션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제주에 미치다라는 데가 하나 있는데 저는 거기서 웨딩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슈프림을 배경으로. 네, 그래서 그 배경으로 아예 컨셉 잡아갖고 딱 난 그런 거 찍었거든요.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걸로 그냥 찍으면 돼요. 아니, 집에서 찍으세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찍으면 돼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뭐 찍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그런 선택을 그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와이프의 동의를 얻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와이프의 동의가 없었다면 지원이 없었다면 못 왔던 거죠. 네. 아까 사전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썸네일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엄청 편하시더라고요. 네, 뭐 30분이면 뚝딱이에요. 네. 묵기 한 5분이면 따요. 네. 오래 걸리네요. 왜 저희 아니 오래 걸려. 너무 얇은 거 아니세요? 왜냐면은 우리는 형 우리는 대충 만들잖아. 5분이면 되죠, 솔직히. 썸네일? 네, 썸네일. 저 5분 걸리거든요. PPT로 만드는데 약 30초. 맨날 있던 품 진짜 그대로 역시 쓰시니까. PPT 야. 네. PPT죠. 영상 편집 저는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빨리 근데 되네요. 4시간 걸은. 네, 한 4-5시간 걸려요. 저는 30분이면 촬영부터 왠지 편집까지 알아요? 끝나거든요.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우리는 자막을 안 넣잖아. 자막을 안 넣고 그럼 눈이 달라져요. 나는 2배속으로 돌려놓고 하거든. 이 형은 중간에 자를 게 없는 거야. 아니, 그냥 그냥, 쭉 가니까. 통으로 원테이크 가니까. 가시죠. 예. 원테이크까지는 아니에요. 좀 중간에 많이 자르는 건 좀 있긴 한데 거의 20번 원테이크. 잘라요, 예. 20번. 숨소리도 저도 그 자르고. 정도. 예. 많이 저도 자르네. 중간에 생각 안 날 때 잠깐 멈춰 있는 거 정도 자르고. 예. 검색하는 거 자르고 네. 뭐 이렇게. 하여튼 검색해서 하신다고요?
공부해야지. 미리 하고 하세요. 네. 뭐 10만 뭐 알겠습니다. 별거 없네. 슈프림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면은 네. 뭐 많이 이제 로고들에도 많이 활용돼요. 94라고 하는 네. 1994년도 이제 시작해서 올해가 25주년이었어요. 네. 25주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왈롭스키 박스 로고가 나오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제비아가 사실 예전에 제가 와디님 영상에서도 한번 맞아요. 언급을 했지만 제임스 제비아가 원래 영국 출신이에요. 네. 영국에서 이제 쇼윈도어 쇼핑을 많이 했었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스투시라는 매장에서 일을 했죠. 일을 하면서 스투시가 그 스투시 로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 찍어내면서 옷을 만드는 거에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어. 본인이. 그래서 내가 브랜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처음 만들어낸 게 슈프림이고, 슈프림의 매장 자체가 이제 가보셔서 알겠지만 밑에 턱이 없죠. 스케이트보드를 위한 스케이트보드만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어낸 게 슈프림이고, 그래서 옛날 얘기지. 이사 간 데는 계단이 그냥 막 있어요. 아니, 그거는 다른 매장들에 얘기야. 대한 이게 언급을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미국만 그렇고 일본 뭐 이런 데들은 전부 다 LA는 또 싹 들어가 턱이 있죠. 있죠. 네. LA도 이제 네. 오픈이 되어 있고 네. 밑에 턱이 없고, 그래서 근데 거기 싹 들어간 사람 없어. 입구에서 형들이 가드들이 줄 서. 뭐 하는 거냐고. 스케이트보드 세우고 줄 서야 돼. 아니 이런 거는 드랍 날만 그렇고 다음 날 아니야, 다른 매일 날들은- 그래. 아니 두세 명은 LA는 항상 좀 줄 서 심해졌다고 있어.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 가드들이 항상 이렇게 서 있고. 뉴욕도 워낙 뭐 폭풍이 2-30분은 일어나니까. 기다려야지 들어가고. 그렇죠. 여튼 뭐 브랜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이어서 가보자면은 여튼 스케이트보드 룩이에요. 슈프림은 스트릿 패션이란 말 자체가 그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초반에는 이제 아까도 처음 얘기했었던 다른 제품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슈프림이라는 로고를 붙여서 파는 게 거의 어떻게 보면 카피를 많이 했죠. 네. 브랜드 타 브랜드 옷들을 카피를 많이 해서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곤조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제 슈프림이라고 하는 이제 퀄팅 점퍼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샤넬 로고를 그대로 맞아요. 이렇게 패딩 해놨던 점퍼인데. 패딩 점퍼인데 그거를 그대로 놨을 때 사람들이 처음 보자마자 이거 샤넬이네 라고 생각을 해도 슈프림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네, 네, 그런 거 네. 요번 샤넬에서 시즌 초 저거 안 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냐면 샤넬 로고와 비슷한 걸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슈프림이라는 로고를 썼는데 그 디자인 자체가 샤넬이랑 똑같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슈프림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뭔가 걸리지 않게끔 걸리지 네. 하이 않게. 브랜드 정말 그런 마치 예. 콜라보를 한 네, 느낌인데 맞아요. 콜라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정말 대단한 맞아요. 거는 예전에도 제가 타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슈프림과 루이비통은 소송 관계였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맞아요. 근데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냈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열심히 네. 하는 그 할아버지도 누구야? 여기 박스 로고 입고 이렇게 서 있던 할아버지도 처음에 사진을 그냥 썼다면서요? 아, 그 영국에 있는 네, 할아버지 그 얘기하는 할아버지 과일 가게 할아버지요? 아니. 그 유명한 배우. 아, 처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요? 어.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누구지 그거? 그게 너도 있어. 그게 그래, 그게 저번에 봤을 때 이거 얘기를 어떤 걸로 똑바로 해줄게요. 어. 그 티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채식주의자예요. 음. 근데 슈프림이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를 후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자 그랬어요. 네. 근데 슈프림이 그런 거 없어. 너 필요 없어. 우린 그냥 진행할 거야. 해서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소송? 모리세이 얘기하시는 네, 거죠? 모르겠어요. 네, 모리세이. 소송은 모르겠어요. 네. 여튼 그 티는 그냥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포토티가 못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제 포토그래퍼가 성추행 혐의로 예, 포토그래퍼 한 명이었구나.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1년 정도 지금 포토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성추행 혐의로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을 있어가지고. 고용하면 되잖아. 그쵸. 근데 지금 슈프림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나 봐요. 뭐 여튼 사실 시즌 초에 이제 포토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관행이 됐었고 맞아요. 케이트 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빈 클라인 광고를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팬티 쪽에다가 이제 슈프림 로고를 박아서 내놨었는데 그것도 소송 분쟁에 갔다가 나중에 결국 케이트 모스 포토티가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슈프림은 뭔가 해내는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문제에 중심에 휘말릴 수는 있어도 그게 좋게 얘기하면 해내는 건데 따르게 얘기하면 이제 노이즈 마케팅 엄청 그쵸. 잘하죠. 노이즈 마케팅 그 잘하는 노이즈 거예요. 마케팅 되게 잘한 거고 그 KT 모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그 광고 벽지에 그러니까 얘네가 마케팅을 할 때 그 케이트 모스 여기 삼각 Y존 쪽에 박스로고 예, 티셔츠를 박스로고. 딱 붙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아. 마인드가 되게 사회 반항아적이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네. 근데 지금 얘기는 슈프림이란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네, 여튼 결국은 이상하게 흘러가서 갑자기 네. Y존 Y존까지 와이존까지. 여튼 뭐 계속 와이존. 그냥 뭐 사타구니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네. 여튼 네. 뭐 조금 하지만 Y존이라 해도 다 알아들어.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자면은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뉴욕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했대요. 슈프림 그게 뭐라고. 근데 결국 너무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슈프림의 이제 리테일가로 시작된 게 리셀가가 엄청나게 붙으면서 사실 리세일이 거의 최초로 붙기 시작한 스트릿 브랜드 자체가 슈프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브랜드기도 하고 타 브랜드에 솔직히 좀 귀감이 많이 됐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마케팅 레슨이나 어떤 뭐 포럼을 가면 슈프림 이야기가 항상 나와. 이제는 그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시대다 하면서 맞아요. 네, 서로 맞아요. 다른 그런 컨셉의 그 내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얘네가 닿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루이비통이 그 가지고 있는 제품군을 사는 사람들도 슈프림을 섞어서 입거든. 그쵸. 그쵸. 맞아요. 슈프림 후드에다가 루이비통 가방 드는 걸 아는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면 다 같이 한번 빠방 우리가 최고야 한번 각인시켜주고.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들, 명품 브랜드들이 눈을 많이 낮췄어요, 본인들이. 왜냐면 스트릿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로 좀 잘 나가던 오프화이트나 이런 브랜드들은 꾸준히 잘 나가고 있고, 루이비통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스트릿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한테, 많은 명품 회사들이 젊은 층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가 그쪽에서 이제 스트릿을 계속 이제 추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좀 가까워지고 받아들이는 있는 거죠, 거죠. 결국은. 받아들이고 네. 있기 때문에.